국민들은 갈갈이 찢어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작하는 갈갈이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못했지 않냐는 비판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민을 일부러 찢어놓고 갈라놓아서 그럼 뭘 얻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무슨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가치로 그런 또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우리들의 발자취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또 행정하는 저희들 모두 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하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건 잘 통하네요, 총리. 예. 총리께서는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신념으로 정치를 해오셨고 총리 임명 전까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신념으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예.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기들 시대의 아픔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 국민 통합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정책을 해오면서 제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친중 친북 정책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번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4년 동안 이렇게 실천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총리님,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 기대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했지 않냐는 의원님의 비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갈갈이 찢어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작하는 갈갈이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갈갈이 정부인지 국민 분열시킨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하늘이 별따기가 돼 있고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책도 바꾸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리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못했지 않냐는 비판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민을 일부러 찢어놓고 갈라놓아서 그럼 뭘
얻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을 일부러 가르고 갈등시켜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저희들 입장을 강화했다 이런 건 조금 지나친 판단인가 표현인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렇게 취임사에서 약속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지금 총리님이나 저나 국민통합으로 해서 10년 동안 그거를 신념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보이는 거고 총리님도 보일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로 갈라치기 해놓고 아무도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제 청문회 과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기대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실망을 했다 이런 비판은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사실은 정부나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그 진행 과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자, 다음에 정부 여당은 고고 평준화를 외치며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총리님 자녀도 외국어고를 나왔던 걸로 아시는데 정말 2025년에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로 이 보편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는 거다. 그런데 원래 이 자사고들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건 사실상 조금 입시에 있어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그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시행령을 고쳐서 이 부분을 다시 보편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식 이렇게 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자사고 문제를 그냥 두고는 고교육 정상화에는 여러 가지 다다를 길이 멀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형님, 제가 작년에 상산고를 살리는데 국회의원 151명 동의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가서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 정말로 그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인 홍성대 선생이 1,000억을 투자해서 정말 목표대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개선을 해야지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과 또 영재교육 부분을 어떻게 조화로울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특히 아까 상산고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론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나 우리가 2025년까지 지금 그동안 조금 운영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사고를 다시 보통 일반 고등학교로 돌린다라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 전환 때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에 청년들이 절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사례는 수를 셀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총리께서 국민 통합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좀 해보실 그런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뭐 제가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한 달, 여러 가지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하기에도 지금 아직은 조금 제가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조금 제가 업무 파악이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배려를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정책적 오류로 나타나지 않을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또 아마 그런 데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총리님이 입각하실 때 조건 달고 들어가서 바로 했어야 합니다. 시간 얼마도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해갖고 언제 합니까? 다음 드리겠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항쟁 추모제 유족회 초청을 받아서 국민들께 울림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5.18 단체와 18년째 수건사업이었던 공법단체를 법률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19차례나 만나면서 4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관현 열사의 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한마디는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였습니다. 팩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규정,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5.18 법정기념회를 제정한 것도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5.18 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광주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18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바로 이 광주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으로 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의원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또 5.18을 국립묘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여야를 현재 여야를 떠나서 쭉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18이라는 우리들의 역사의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가치로 그런 또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우리들의 발자취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또 행정하는 저희들 모두 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하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건 잘 통하네요, 총리. 예, 자,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랜 정치적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으로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승리 후에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DJ 정신이 용서와 화해 정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정치적 사지였던 부산을 출마해서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취임사 때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고 국민 분열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현재 무슨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현재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좀 납득할 만한 혹은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그런 사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전직 두 대통령께서 영의 몸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총님 그렇게 쫙 하지 말고 좀 확실한 답 좀 주십시오. 그거야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야말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될 그런 고유 권한인데, 그 총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